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다카 드리머 23만 명에게 추방 유예와 워크 퍼밋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카를 승인받은 전체 누적 인원은 한인 청년 18,000명을 포함해 169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의 조기 추진과 성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다카 추방 유예 정책의 6개월 유예 후 단계별 폐지를 발표했지만 취임 후 6개월간 22만 7,500명의 드리머들에게 다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한 다카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최초 승인자 2만 3,102명과 연장 승인자 20만 4,209명을 합해 모두 22만 7,401명이 다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았습니다. 1월분의 상당 부분을 빼야 정확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6개월간 분기당 10만 명 이상씩 23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다카를 계속 승인해줬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2012년 6월 15일 시작된 다카 추방유예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5년간의 누적 인원으로 168만 8,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승인자들은 79만 3천 명이고 연장 승인자들은 89만 5,6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누적 인원 가운데 한인 청년들은 최초 승인자 7,282명과 연장 승인자 1,933명으로 이를 합하면 18,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드라스, 페루웨이오 6이고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겁니다. 멕시코 출신들이 132만 명이나 승인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 6만 2,500명, 과테말라 4만 2,000명, 온드라스 3만 9,500명, 페루 2만 명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개월간 드리머 23만 명이나 다카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를 공식 폐기한 후에도 합법 신분 부여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밝혀 머지않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LA 카운티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약 8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습니다. 특히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경우 심한 열병이나 구토, 발진 등의 증상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감기로 여기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감염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병이 보고된 지역은 로스펠리스, 글렌데일, 앳워터 빌리지와 샌퍼난도 밸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대부분 면역력이 정상인 경우는 며칠 열감을 느끼고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되지만 일부는 뇌가 부어오르거나 뇌수막염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벽이나 해질 무렵 긴 소매옷을 입고 집 주변에 고인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세금 회피를 위해 한국 내 소득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탈세 추징액만 1조 3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은 1조 3,0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외 탈세 추징세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역대 최고액입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08년 1,503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19억 원, 2013년엔 1조 789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1조 2,861억 원에 이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8년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보험회사들이 차별적인 보험료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주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규제국은 사업자에게 임시 면허증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한인 관련 소식을 문지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 중인 일부 보험회사들이 소수계 밀집지 거주자에 대해 차별적인 보험료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주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보험사 네이션와이드와 USAA는 최근 손해율이 동일한 백인 밀집지역보다 소수계 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낸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리버티 뮤추얼 보험사도 별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는 운전 기록이 양호한 30살 여성을 예로 들어 전국의 집코드를 대입해 10만 개 이상의 견적을 만들어 인구 구성에 따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8개 보험사가 소수계 가입자에게 최대 33% 많은 보험료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스 유니언 측은 보험국은 과거 사례를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이미 비싼 보험료를 낸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주 마리화나 규제국이 사업자에게 임시 면허증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로리 에이젝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규제국장은 지난 21일 애너하임에서 열린 마리화나 산업회의에 참석해 마리화나 판매자에게 임시 허가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하지만 아직 마리화나 판매자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용이나 판매 정보 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젝스 국장은 마리화나 규칙을 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며 임시 면허증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칙과 최종 규칙 사이의 혼란을 줄여주고 의견차를 받아들이는 다리가 돼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 네바다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국 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 확대에 나섰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기철 총영사가 지난 21일과 22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마크 허친슨 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네바다주 간 인적 교류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주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영사는 22일 스캇 하몬드 주 상원의원과 만난 오찬 자리에서도 한국과 네바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은행이 허리케인 하비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기부금 2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한미은행의 금종국 행장은 지난 21일 모하메드 타리크 텍사스 지역 총괄 전무와 함께 휴스턴 게스너 지점에서 하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아웃리치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금행장은 휴스턴 일대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리더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허리케인 하비 재난구조연합 측에 2만 5천 달러를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아시아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 구호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입니다. 금행장은 허리케인 하비가 핥히고 지나간 휴스턴 커뮤니티가 더욱 강한 모습으로 일어서는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많은 힘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올해 LA는 2차례나 판매세를 인상했는데 다음 달 또 한 차례 더 올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판매세까지 업주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이렇게 오른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가요?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